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전날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했고 이 ICBM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패권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말했고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핵전력 강화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북한 미사일 총국이 지난달 31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7,687km로 상승해 1,000km 거리를 5,156초, 약 86분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신형 미사일이 화성포 19형이라면서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화국 수호의 제1 핵심 주력 수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발사 성공을 언급하면서 동종의 핵 투발 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 상황은 미국 등의 음모로 인해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핵전력 강화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과 가능한 위협 및 도전은 우리가 첨단 전략의 공격용 핵무기를 강화하고 핵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화성 19형에 대해 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5,000km의 사거리와 다탄두화를 시도할 수 있는 탄도 탑재 능력을 갖춘 화성 17 또는 18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화성 19형의 개발 의도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현재 필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화성 17형이나 18형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3개에서 5개 정도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우선 완성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 북한에서 발표한 화성 19형과 같은 초대형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화성 19형 시험 발사 때도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가 1,000km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실전 배치를 위한 핵심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화성 19는 화성 18의 개량형에 훨씬 더 가깝고요. 애초에 화성 18을 가지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와 그다음에 탄두 중량을 조금 더 증강시킨 개량형을 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체계의 완성을 부풀려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미한 동맹의 틈을 벌려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보호 내지는 확장 억제 제공 또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효과들이 가장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장 책임연구원은 또 최종 완결판이라는 규정은 북한이 향후 상당 기간 적어도 ICBM 발사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핵보유국 위상을 받아들이라는 대미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10개월 만에 재개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4일 관련 문제를 다룰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일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각국은 잇따라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외무부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지난달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지체 없이 준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연대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면서 영내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적 탄도미사일 시험과 잠재적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영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규탄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규탄했고 유럽연합 EU와 영국 정부도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오는 4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발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의장국 수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So yes, it is scheduled for Monday, and for obvious reasons, this was an ICBM launch on an unprecedented scale, and with all of the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at we've seen before. So we've moved very quickly to put that in the schedule. 앞서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 7개 나라는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한 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산 무기와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강수와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포함된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과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과 최성철, 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시 건설 사업을 수주 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으며 동방건설과 빠띠성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등 4개 기관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제6차 미한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함께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추가 공개하기로 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안은 이와 함께 10월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 장관들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증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 유조선이 중국근해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거 선박간 환적이 빈번했던 바다에서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거나 위치 신호를 끄고 켜는 기이한 항적을 남긴 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움직임이라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의 선박간 환적이 활발했던 해역에서 수상한 항적이 포착된 선박은 북한 유조선인 운흥 8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운흥 8호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5분경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서 바다 쪽 약 20km 지점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운흥 8호는 31일 새벽 6시 22분경 최초 포착된 지점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광둥성 산터우시 인근 해역으로 운흥 8호는 이 지점에 도착한 즉시 곧바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합니다. 운흥 8호가 다시 나타난 건 약 하루 만인 1일 오전 9시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하하던 전날과 달리 북상하는 모습으로 포착됐는데 그렇게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던 운흥 8호는 1일 오후 8시 33분경엔 최초 포착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운흥 8호가 갑자기 왜 사라졌는지 또 왜 방향을 180도 틀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선박의 운항 형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운흥 8호가 포착된 남중국해 일대가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곳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통상 선박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외부로 드러내는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통해 선박 이름 선적과 더불어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번호와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운흥 8호는 선박 이름 선적,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만을 발신했을 뿐 IMO 번호는 감췄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E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운흥 8호가 공해상에서 유류를 선적했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가 북한 군인들을 겨냥한 심리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방지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최근 VOA 우크라이나어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북한 주민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면서 북한군 대상 심리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현대전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후 실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방지센터는 러시아군에 합류하는 북한군 부대와 개인을 식별하고 러시아 주둔 여부와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군이 한반도 인근의 자국 공군 해상 초계기 PA-day 포세이돈을 보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는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에 따라 가데나 공군 기지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주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공중 감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항공기가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14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는 올해 2월 포세이돈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노력을 지원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실시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고용 악화에 대해 허리케인과 일부 기업 파업의 여파라며 곧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재난과 새로운 파업으로 인해 일자리 증가폭이 낮아졌다며 허리케인 피해 복구 및 재건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11월에는 일자리 증가폭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면서 자신이 취임한 이래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는 지난 50년 사이 미국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낮은 평균 실업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10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2,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했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고용 증가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11만 명을 크게 밑돈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31일 동해에서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날로 엄중해지는 일본해 한국명 동해 공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양자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양자훈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한다는 일본과 미국 간의 강력한 의지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준비태세, 그리고 나아가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역량 강화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F-35 4대와 F-2 4대, 미국 공군에서 F-16 4대가 참여했습니다. 앞서 주한, 주일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도 같은 날 전투기 11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전술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같은 미한일 3국의 공중연합훈련은 북한이 앞서 화성포 19형으로 확인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은 이스라엘의 위협 대응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과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의 주요 쟁점은 그 협정을 집행하고 레바논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막아내는 이스라엘의 능력과 결단력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헤즈볼라의 로켓이 이스라엘 영토 내 무고한 민간인 7명을 죽였다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의 이 같은 치명적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일 헤즈볼라의 근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게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나 여행, 관광 목적으로 15일 이내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무비자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습니다. 현재 중국과 상호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24개 나라이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중심 20개국이었으며 이날 발표로 한국 등 9개국이 추가되면서 대상 국가는 29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